27일 부산 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배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고 곳곳에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사장 안전 펜스가 쓰러지는가 하면 건물 외벽 구조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자는 취지의 통합 돌봄이 부산에서도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부산복지개발원과 함께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촬영용 100달러짜리 모조 지폐가 시중에 유통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모조 지폐를 사용한 남성은 100달러짜리 지폐를 택시비로 내고 30만 원 상당의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했던 지난 주말과 달리 27일 부산은 더위는 물러나고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배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장 철제 담장이 20m 높이에서 인도와 도로 위로 그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로등과 신호등도 거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안전조치가 한창입니다. 27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부산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3m 이상을 기록하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인도로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넘어지고 아찔한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날 부산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경남 등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이처럼 거센 바람이 불면서 기온도 이틀 사이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30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이며 5월임에도 이례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부산. 이른 더위는 사라지고 낮 기온은 20도까지 내려가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가겠고요. 이번 주말까지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1에서 3도 정도 조금 높겠지만 지난주 같은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벌써 올해 여름 폭염 걱정이 나오고 있지만 6월 평균 기온은 20도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장마가 시작되는데 지난해 유독 짧았던 장마 기간이 올해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와 폭염 일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폭염 시작일은 6월 24일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6개월간의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추진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무총리실 검토를 요청한 지도 수개월째인데요. 이번엔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울경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기초단체장들이 서울에서 뭉쳤습니다. 바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결과 대국민 보고회를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24일 부산시청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한 달 만입니다. 한 번 더 이런 보고회를 하게 된 건 전적으로 관심이 없는, 잘 모르는 우리 중앙의 국회의원들, 수도권의 지역 주민들, 언론에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다. 검증단이 발표한 김해신공항의 안전과 소음, 환경, 확장성, 경제성 등에 대한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토부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김해공항 확장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울경 단체장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국무총리실 검토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자 자치분권 시대의 요구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즉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주십시오.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검증단은 보고회 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김해신공항 계획안 타당성 검증 보고서를 전달하며 국무총리실 검토를 재차 요청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 쪽에서의 얘기들도 있고 당으로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니까 바로바로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이런 점들은 충분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개월째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국토부와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는 어떠한 응답을 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27일 낮 12시 30분쯤 부산 서구 두도 북동쪽 2.2km 해상에서 22톤 슬러지 청소선이 전복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명 가운데 1명은 인근에 있던 도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선장과 기관장 2명은 27일 오후 7시 현재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특수구조단과 연안구조정 등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7일 새벽 4시쯤 영도구 대평남로의 한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불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선박수리 공장 7개 중 6곳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자는 취지의 통합 돌봄이 부산에서도 시작됩니다. 부산시와 부산복지개발원은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집이나 지역 내에서 보건의료나 요양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부산시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안내 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복지부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진구와 북구를 비롯해 시범사업지역을 대상으로 모두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성들은 만 19세가 되는 해 누구나 병역 판정 검사, 일명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신체 급수에 따라 현역 복무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이 병역을 피하기 위한 범죄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신검이 종합검진 수준으로 발전하고 홍채 인식기까지 도입됐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 스물이 된 청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병역 판정 검사장은 종합병원을 방불케 합니다. 모든 과정은 전자카드로 본인 확인을 하고 결과는 전산에 자동 기록됩니다. 과거 종이 문진표를 작성한 뒤 검사관이 일일이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과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검사장 내에는 혈액 검사부터 영상의학까지 다양한 장비가 구비돼 있어 디스크 등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질환이 있을 경우 정밀 진단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변과 혈액 검사를 통한 진단도 1시간 내 결과가 나와 생애 첫 종합검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검사 장비는 종합병원 수준하고 똑같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오면 소변하고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가지고는 저희 이제 바이러스 계통의 검사, 그러니까 그걸 면역학 검사라고 하는데 에이즈 검사, A형 간염 검사, C형 간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쌍둥이 신분 확인을 위해 홍채 인식기까지 도입됐습니다. 홍채 인식기가 도입되기 전에 쌍둥이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되도록 같은 날 신체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처럼 병역 검사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날로 진흥화되고 있는 병역 면탈 범죄와 무관치 않습니다. 지난 3월에는 큰 소리를 내는 경음기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병역을 면제받는 새로운 병역 면탈 방식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부러 몸 전체에 문신을 하거나 갑자기 살을 찌우는 등 고전적인 방식도 계속되며 해마다 병역 면탈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50여 건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펼치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과 다르게 금년도 병역 판정 검사장 환경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병역 의무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검사 잘 받았구나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2000년에 출생한 사람과 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모두 32만여 명. 기술의 발전만큼 병역 판정 검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부산의 초등학교 1학년 3만 명에게 형광 원단으로 제작된 가방 안전덮개가 보급됩니다. 가방 안전덮개는 학생들의 책가방에 씌우는 형태로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형광색 방수 원단에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뜻하는 숫자 30을 표시했습니다.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상인들이 쫓겨나는 일명 둥지내몰림 현상을 막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민관 상생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최근에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대형 자본이 들어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 상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시 민관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둥지 내몰림 문제를 공론화하고 임대인과 임차 상인의 상생 협약을 유도하는 등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이 다음 달 25일 개막해 30일까지 열립니다. 축제에는 지난해 부산 세계 마술 챔피언십 오리지널리티 수상자 김상순을 비롯해 매직 예술 아카데미상 수상자인 미국의 맥스 메이븐 등 세계적인 마술사들이 참여합니다. 또 올해는 국내 최초로 거리 마술 공연인 국제 매직 버스킹 챔피언십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해운대구 군함로에서 개최합니다. 지난주 대학교 건물 외벽이 붕괴되는가 하면 고가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8m 아래로 추락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최대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김한식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불안하긴 하고 똑같은 벽돌 쓰고 있고 많이 노후됐어요. 금도 많이 가 있고 창문도 그렇고 고쳐달라고 해도 잘 고쳐주지 않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다시 보여주면 여기다 DB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압수하는 거야. 와이파이 마찬가지.
사이트를 차단할 때마다 유사 도메인으로 바꿔가면서 그 내용을 별도 SNS 계정이나 자체 스마트폰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계속 차단을 피해왔습니다. (27일) 새벽 1시 20분쯤 부산 진구 범천 1동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 45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전봇대에서 펑 소리가 나더니 전기가 끊기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한국전력에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전봇대 부속물인 애자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타이어에 구멍이 난 것도 모른 채 만취 운전을 하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6일 새벽 5시쯤 연제구 망미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달아나던 22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에서 달리던 차량을 추격해 멈춰 세운 뒤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불응한 채 달아나다 검거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의 만취 상태로 측정됐습니다. 아이리스라고 불리는 붓꽃은 세계 4대 꽃 중 하나인데요. 거창 창포원의 이 붓꽃 중 하나인 꽃창포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꽃봉오리가 먹을 머금은 붓과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붓꽃. 그중 하나인 노란 꽃창포가 드넓은 환강수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봄바람에 살랑이는 꽃잎들. 수채 물감으로 칠한 것 같은 꽃잎들의 모습은 수줍기만 한 소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한번 가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친구하고 이렇게 나들이 하러 나오게 됐거든요. 분홍분홍 살랑살랑한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노랑노랑이 또 이렇게 그 가슴을 좀 뛰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거창 창포원의 녹음과 어우러진 꽃창포 단지 규모는 무려 42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63배에 달하는 크기에 식재된 꽃창포만 100만 송이가 넘습니다. 창포원의 친환경적 습지와 숲의 공간은 아마존의 밀림과 그 옆을 흐르는 강의 모습을 모티브로 조성됐습니다. 봄꽃인 꽃창포 감상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습지를 따라 핀 연과 수련, 수국을, 가을, 겨울에는 갈대와 억새, 온실 속 열대식물까지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수변생태공원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공원 내 북카페와 키즈카페, 4D 영상관이 갖춰진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그러한 공원으로 또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상품으로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저희들이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꽃창포가 만발한 거창 창포원. 꽃창포의 꽃말처럼 창포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영화 촬영용 $100짜리 모조 지폐가 시중에 유통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밤 11시쯤 서구청에서 택시를 타고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호텔로 이동한 남성이 모조 미화 $100를 주고 거스름돈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거스름돈을 챙겨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모조 지폐에는 영화 소품용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모조 지폐를 사용한 남성이 우리말과 영어를 동시에 사용했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훔쳐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오피스텔 사무실을 턴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1시쯤 같은 오피스텔 아래층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같은 곳에 또 침입했지만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무실 직원이 누르는 것을 훔쳐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진술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살 김모 씨는 지난 3월 13일 헤어진 여자친구 이모 씨가 여행을 가자 연제구에 있는 이 씨 아파트에 침입해 서랍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이 씨 아파트에 침입한 김 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출입번호를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8일 오후 5시 제1회 비스타트업 챌린저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전 11시 45분 문화가 있는 날 미로 공통행사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4시 수정 5동 일대에서 열리는 골목구청장 행사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2시 2019 현장 공감 토크에 나섭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전 11시 B&K 아트시네마 조성사업 업무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2시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대한미용사회 해운대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5월 28일) 기상정보입니다. 28일 화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28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3도, 경남 15도, 부산 16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5도, 경남 25도, 부산 23도 보이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전까지는 모든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며 물결도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4~25도 선으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